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1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총 4가지 경기 분석 준비해 왔고요. 일단은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뭐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뭐 가입하실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경기니까요. 금방 끝날 거고 지금 시간이 조금 늦었거든요. 11시 반인데 빠르게 분석해서 업로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썸이랑 삼성생명 먼저 살펴볼 건데, 자, 이 매치업 굉장히 중요하죠. 양팀 다 지금 승패가 몇이다? 12승 13패, 12승 13패.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까지 12승 13패거든요. 그래서 얘네 셋이서 지금 3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 결과 승패에 따라서 잔여 경기가 지금 5경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자, 원정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였죠. KB를 만나서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73대 74, 1점 차로 경기를 내어주고 오기는 했지만 2점 야투 39개를 시도해서 23개 메이드, 성공률이 59%, 포스트에서의 득점 지원이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일단은 뭐 이해란이의 적극적인 리머택이라든지 뭐 강유림이라든지 배윤희의 슛감도 괜찮았고요. 뭐 이주연이라든지 이런 조수아라든지 백코트 라인들의 패스에 대한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매치업 상대 썸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포스트에서의 수비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번 시즌 이 썸이 2점 허용률이 몇 퍼센트냐면은 46.3%. 리그 전체 압도적인 꼴찌 팀이고요. 백코트에서의 수비 에너지 레벨도 높게 나와주는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삼성생명의 득점 기대값은 최소한 60점, 70점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조금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면에 홈팀 썸 같은 경우에는 뭐 안혜지라든지 이소희라든지 박혜진이라든지 소니아라든지 고점이 높은 슈터들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사실 최근 팀 슛 에버리지 자체가 잘 나와주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즌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득점력이라든지 3점 라인 야투가 24.14%, 2점 라인 야투가 37.17까지 필드골 확률 자체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좀 아쉽죠, 사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썸이 주도하는 빠른 템포의 경기에다가 야투 기대값은 삼성이 조금 더 높게 잡아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삼성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거 종합해 봤을 때 삼성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23.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삼성 플랜 123.5 오버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우리은행 KB스타즈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은행 KB스타즈. 자, 홈팀 우리은행이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연패 구간인데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삼성을 만나서 연패 구간에 들어왔고요. 최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팀 뎁스가 얇아지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엄지가 시즌 아웃이 됐고 이명관도 지금 빠지는 구간에다가
뭐 아야노 같은 경우에도 발목 부상을 달고 좀 뛰고 있는 상황이고 이민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점을 찍었었던 팀 야투 자체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우리은행이 이번 시즌 공격을 보시면은 뭐 최대한 많은 움직임이라든지 스페이싱을 가져가면서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와 나쁘지 않은 성공률을 가져가는 팀인데 최근 5경기를 보시면 야투 시도 개수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성공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은행이 외곽이 조금 터져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외곽이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3점 에버리지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KB를 잡아내기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뭐 김단비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역시나 박지수라든지 나윤정이라든지 이런 포스 자원들이 버티고 있는 골밑으로 들어가기가 득점을 올려내기가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에 외곽이 터지지 않는 우리은행의 득점 기대값은 높게 잡아주기가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KB스타즈입니다. KB는 사실 뭐 멤버 구성 자체가 뭐 우리은행과 다른 팀들 대비했을 때 어나더 레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박지수도 최근에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고요. 뭐 출전 시간이라든지 슛감 자체도 많이 올라왔고 뭐 허예은이라든지 강희슬도 슛감 괜찮고요. 벤치 구간에서는 이채은이라든지 뭐 송윤아라든지 컨디션이 다들 괜찮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외곽이 터지지 않는 우리은행을 만났을 때 조금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봤을 때 KB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해 드려 볼게요. 참고해 주시고 자, KB 승이라든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해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들 해 주세요. 자, 이제 농구 다 살펴봤고요. 배구 넘어가시죠. 자, KB 손해보험이랑 우리카드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손보 우리카드. 자, 이 매치업도 사실 양 팀 다 아직까지는 본 배구에 대한 희망이 있는 팀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홈팀 손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나경복이라든지 임성진이라든지 비에나라든지 삼각편대에 대한 이런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밋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마 24일 정도가 데뷔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들에 대한 뎁스가 조금 얇아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비에나 나경복 임성진이에 대한 컨디션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요게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비에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점에서 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나경복이라든지 임성진이라든지 약간 기복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100% 신뢰해 주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 그리고 뎁스가 얇아져 있는 부분들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우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연승이죠. 3연승 기간 동안에 누구를 잡았다? 형태 잡고, 항공 잡고, 옥저까지 잡아내면서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팀들을 전부 다 지금 잡아내고 있거든요. 뭐 김지한, 알리, 아라우조라는 삼각편대에 대한 흐름이 괜찮고요. 이거 사실 누구 하나가 흐름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항성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시몬이라든지 얘들이 좀 대체해 줄 수 있는
서브 자원들에 대한 컨디션도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실제로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성공률이 50.43을 찍는 팀인데 최근 3경기를 보시면은 57.38까지 압도적인 화력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구간. 뭐 리시브라든지 블로킹이라든지 디그에 대한 부분도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는 추세거든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컨디션은 우리 카드가 좀 더 좋은 상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KB 손보의 홈발을 무시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접전 다득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 카드가 못 이길 경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카드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라든지 아니면 185.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이랑 기업은행 경기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마지막 경기죠. 마지막 경기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현대건설에 대한 의존도가 아니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거든요. 높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원정팀 기업은행이 임명욱이 지금 시즌아웃 된 데 이어서 킹겔라까지 발목 인대 파열이라고 해요. 아마 당분간 출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에 대한 의존도가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는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만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100%의 컨디션은 아니거든요. 지금 정시윤이가 시즌 아웃이 됐고요. 뭐 칼이라든지 양효진이라든지 역시나 조금 부상을 달고서 경기를 뛰고 있는 상황이고 100%의 컨디션은 아니고요. 이거 최근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범실에 대한 비율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대건설 자체가 팀 전체적으로 100%의 컨디션이 아니라는 부분이라든지 실책에 대한 범실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현대건설을 믿어주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반면에 원정팀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임명옥, 키겔라가 빠지는 부분은 아쉽기는 하지만 뭐 빅토리아 육서영이라는 원투펀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정민이가 또 속공이 괜찮거든요, 이번 시즌. 그래서 빅토리아 육서영 베이스로 가져가면서 최정민이까지 조금 활용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기업이 비벼볼 여지는 존재한다. 전력은 갖추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 종합해 봤을 때 좀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기업은행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182.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오후 총 4가지 경기 있는데 한번 열심히 분석 진행해 봤고요. 조금 빠르게 진행했는데 바로 업로드 해 드릴게요, 형님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늘 저의 분석 방송이 뭐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멤버십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